벌레 어쩔 수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2021년 11월 11일 어제 엊그제 뭐라고 할까, 재미가 없다. 재미가 그제 그그제 너무 많은 걸 쏟아냈기 때문일까? 사실 말문이 그렇게 잘 튈 수가 없는데 완연한 가을. 은행나무에 짙은 노란색. 근데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게 냄새가 나지 않는. 장갑을 벗으니까 손이 시려워. 좀 싸늘한 날씨.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지. 아침에 오는데 유가가 앞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질까? 유가라는 게 지금 오른 이유는 뭐야? 수요 대비 공급을 이미 조절을 했기 때문이지 않냐 이거지. 그렇다면 전기차, 배터리, 태양열, 어떤 이 개념으로 옮겨감에 있어 에너지의 큰 동력원이 석유가 아니게 된다. 석유의 종말처럼. 근데 과연 석유의 관계 기업 혹은 나라들은 두고 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 근데 가격이 좋을 때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 이 또한 시장의 어떤 논리와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다소 조금 약간 꼬인 듯한. 원래라면 장기 비전이 없으면 투자자들이 손을 빼는 거 아니겠어? 미리 굳이 다른 곳도 많은데 거기다 굳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물론 석유 화학의 화학, 석유 화학이잖아. 그러니까 석유로부터 얻는 화학 제품이 생각보다 많고, 그 화학 제품들이 어쩌면 주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주요하게 없애야 되는 물건이면은 맞지. 그렇다면 떨어져야 맞는데 올라. 그치, 엄청 올랐지. 교역이 활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지 이걸로만 봐야 되냐, 아니면 석유 생산국들의 어떤 입김이 반영된 거냐. 현실은 석유가 많이 필요한데 너무 장기 비전으로 오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본 거지
지금은 당장은 석유로 움직이는 경제가 마치 내일 꺼질 것처럼 설레발친 꼴이라고 봐야 되겠지. 어느 누가 푹 하고 빠질까. 헐. 근데 철강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의 회복세로 본다면, 안정화되는 추세로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 올라갔다. 근데 이는 버티는 세력이 혹은 던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사실 급락의 원인은 석유를 사고 파는 딜러들이 던져야 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혹은 비중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서 먹고 살고 해온 어떤 터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아무튼 시장 논리로 본다면,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본다면, 교역이 활발하지 않은, 이동이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각국의 어떤 석유 소비 수요는 많아지는 데 비해 공급을 줄였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다면 석유가 한국만 보자라는 거지. 비행기를 계속 띄우면 뭘 움직여. 배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석유는 원료로서, 연료로서 더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 물론 장기 비전으로 본다면 대체가 되겠지. 배터리, 자동차의 어떤 동력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석유의 수요. 사실은 이걸 파가려면 그냥 조회봐도 될 것 같은데, 석유의 소비처, 소유처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보고 그 비중만큼이 대체가 됐을 때의 석유의 미래를, 가격을 보면 되는 건데, 단지 석유를 쓰지 않겠다. 물론 큰 방향에서는 이게 맞겠지. 근데 아예 안 쓰겠냐, 그것도 한 자원인데. 뭐 그렇지. 그랬을 때 석유와 관련된 기업들이 가진 어떤 포지션 외에 석유에 투자한 그룹들은 그 기회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굳이 그 시점이 언제냐? 지금은 아니다. 충분히 불타오를 수 있는, 누구나 생각하기에 막바지 아니면 재개, 어떤 신호가 울리기 전, 막바지 치솟고 빠질 것 같다. 근데 그 문득 든 생각은 이런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 석유가 빠지든 참 오르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지. 더구나 나는 원유 ETF조차 없어.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길에, 아니 왜 굳이 석유가 빠지는 게, 가격이 올라갔는데 왜 떨어질 걸, 장기적으로 비춰볼 때 떨어지는데 왜 안 떨어지냐,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 재미가 없다. 재미가. 오징어 게임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그 게임을 하게 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왜 했느냐에 답은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다. 그들에게 돈이란 어차피 한낱 어쩌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심, 그러니까 동심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게 했지. 동심, 아이들 어찌 우리 무한하게 뛰어놀고 나가고 뭐 별반 다를 건 없는데 축구하고 놀고 뛰고. 나 또한 그랬고, 마치 살아가는 목적이 노는 것이냐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는 걸 걱정하게 되는 시점, 그게 대학생 군대 가기 전에 보통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방황을 하지. 그러다 군대 갔다 오고 다시 적응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진지해지는 거고. 나의 경우는 그랬고, 이 빛의 어떤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계속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게 안타까울 정도지.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발명이냔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찍은 걸 보고도 우아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그 사진을 찍을 때 내 마음이 어땠다, 저땐 저랬다, 이게 사진에 담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 말이지. 물론 안타까움은 사진을 찍었음에도 그 풍경이, 내가 본 세밀함 혹은 원근감,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이 신비로움을 모두 담아낼 순 없지. 한계가 있다야 이 말이지. 그래도 갖고 있는 가치는 이걸 담아낼 때 단 하나의 컷을 찍는다. 그 한 장에 담고 싶은 걸 담아낸다. 진짜 그건 어마어마하지. 근데 그 하나의 장면을 담아낼 때의 그 기쁨이, 만약 영화의 한 장면을 찍어서 연결한다 라고 볼 때의 그 연출 혹은 감독이 받는 어마어마한 뭐랄까, 찍을 때 그 감정은 정말 두근두근거릴 것 같네. 물론 사진과 영화만 그러겠냐고. 연극, 자꾸 연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삶이 어쩌면 연극, 가짜. 나는 진짜로 살고 있지만 왠지 연기하는 듯한, 껍질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아닌 척, 그런 척 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재미없다고 하는 거고, 재미가 있으면 재미가 있다고 하면 돼. 근데 뭐 사실 감정이 묻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잔잔한 물결처럼. 근데 때론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고, 나는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비와 바람이 풍랑을 일으키잖아. 물론 물속 깊이는 고요하지. 어떤 마음의 상태는 비바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단지 겉의 겉에 보이는 저 밑바닥에 있는 깊숙한 마음, 그게 자아? 혹시? 그러면 비바람에, 혹은 비바람이 없는 잔잔한 오늘처럼 날씨가 좀 싸늘하지만 고요하고 맑은 날, 잔잔한 물결이 내색치 않는, 부끄러워하는 새색시의 어떤 몸짓과 같다고 한들, 그게 다를 거냐 다르냐, 같은 물인데. 사실 그렇잖아. 물이라는 기준으로 나눠서 그렇지, 하늘과 물과 맞닿은 풍랑과 회오리, 태풍, 이런 일련의 모든 어떤 흐름, 날아가는 새조차 조화로움이라면, 그 조화로움이야말로 내 상태와 같지 않을까, 내 상태이지 않을까. Good morning, 베트남. 그 영화를 보자. 플래툰, 에어리언, 이런 어떤 영화들이 자라오면서 내게 준 건 무서움 외에도 신기함, 그게 맞는 것 같아. 신기함. 그래서 SF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고, 물론 그냥 스토리 없이 화려함에 싸우고 때려부시고 하는 트랜스포머, 정말 1편, 2편은 재밌게 봤는데 3편, 4편은 굳이. 결국은 그렇지, 오케이. 뚝방길을 한참 달려오니 거추장스럽다. 근데 이미 난 복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기 싫은 어떤 감정들이 이미 없더라. 마치 뭐라고 할까, 뭐가 입력됐다고 할까, 아니면 반복된 힘이라고 할까. 주차장에 차를 대는 순간 주섬주섬 장갑과 귀마개를 챙기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환풍기를 틀고 온풍기를 틀고 공기정화기를 튼다 이거지. PC를 켜고, 그리고 산책길에 나서, 이게 참 어떤 거기엔 감정이 묻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내가 볼 때 반복적인 걸 그렇게나 싫어하고 지루해하고 따분하면서도 정하는 걸 좋아하고,
반복하는 만큼의 그 안에서 힘을 얻는단 말이지. 숙련의 힘은 시간과 노력과 감정 소모를 굉장히 낮추지. 1대1의 비율이 아니지. 숙련될수록 퉁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빨라지고 효율은 늘고, 다만 부작용이 얘기했듯이 지루함이나 나분함일 수 있고 혹은 재미없을 수 있지. 재미가 없다. 거추장스러울 것이 없다. 사실 세종시 방언리에서 아이들하고 엄마가 서울에 간 정말 뜻하지 않은 시간에 4시 양꼬치를 시키고 요리를 시키고 오랜만에 기분 좋은, 그러면서 한 얘기는 내가 할 이야기들은 블로그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 보고 싶을 때 봐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근데 거기에는 어떤 부담을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표현은 강조라고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말과 같았고, 오늘 든 세 번째, 재미없다, 거추장스러울 것이 없다 에 이은 어떤 자기 몫에 대한 걱정이 쓸데없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느끼지 아니하고 부모로서 혹은 뭐 먼저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든 모르든 쓸데없다. 결국은 어떤 삶을 그려나가든 그려지든 어떤 옳고 그름보다는 그 삶 또한 이미 내 삶의 모습과 다를 수밖에 없고, 내가 보고 자란 1970년대, 80년대의 어떤 사회 분위기와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은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먹고 마시고 관계 맺은 혹은 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 가장 단적으로 내가 살아올 때는 계란 후라이 한 장이 그렇게 값질 수가 없었지. 근데 지금은 계란 2개를 먹든 10개를 먹든 안 먹든 풍부해졌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무척 넘쳐 흐르지. 만땅이지, 만땅. 그러니 쏘아 올리고 가상세계를 그리고 할 거 아니야. 현실의 어떤 세계가 이미 찼다, 혹은 부족함은 채워나갈 수 있다 라고 보고 도전은 우주와 가상으로 큰 테마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뭐
그런 거잖아. 카톡이든 어떤 커뮤니티든 어떤 소셜 미디어와 어떤 공유 경제, 우버 뭐 생각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러네. 어떤 시도들이 기존 어떤 시장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세력과 부딪히고, 타다가 대표적인 갈등이었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건 없다. 같은 시장을 나눠 먹는 거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나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만 간다면 다 밟고 올라서는 개념처럼 될 수 있으니, 사실은 보호해야 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의 아이템이 기존 질서를 혹은 기존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다 망가뜨리면 헐, 어느 누가 와우 정말 살벌한 세상이 되겠지. 도전해 도전해 도전해.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은 그나마 지금이니까 보호라도 가능하지. 과연 정부의 통제가 혹은 조절이라는 키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 우주는 막대한 비용과 투자가 선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 통제와 조절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가상세계는 다르다. 가상이란 말이 붙은 가상화폐, 가상현실. 가상이란 말은 무한한 자유, 도전, 정하지 아니함, 상상, 어떤 것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엔 대표적인 첫 번째 요인이 통제가 싫다. 그 하나의 가치가 어쩌면 50% 이상 아닐까? 통제하기 싫다. 숨기고 싶은, 혹은 우리끼리 아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NFT라는 어떤 토큰 개념도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맞선 게 이제 디지털 화폐. 모든 게 위치 지적이나 누가 갖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그게 나왔는데, 사람들의 내면은 바람은 비슷하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 또한 웃기다. 원유 가격을, 원유 ETF조차 사지 않은 놈이 오르내 만회하고 있는 이 마당에 헐, 좋아 뭐. SBC 우주 ETF는 몇십만원? 700 얼마인가? 그러니까 70 얼마 정도, 100만원도 안 되는 것만 그러니까 게놈과 우주에 대한 ETF는 두고 보겠다라는 식으로 씨앗만 뿌린 상태에서 헐, 참. 그러니까 재미없음이, 재미를 찾는 방향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일자리에 섰는 것이 아니라 투자, 혹은 앞으로 인생을
내 보탬이, 내 바탕이 될 거라고 분명하지. 이건 내 바탕이 되겠지. 지금도 될 것이고. 은퇴 시기의 문제지. 은퇴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은퇴라는 것도 좀 웃기다. 삶의 은퇴는 없는데 직장, 평생 직장, 아니면 직장, 직업 이런 것들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지. 마치 그냥 사는 중에 어떤 하나의 아, 체험터 혹은 그냥 체험터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 은퇴라 그냥 나누는 말. 어느 날 문득 여보 이제 그만둘래? 응 그래. 이제 뭐 할까? 이렇게 해도 되는. 이제 뭐 할까라기보다 이제 뭐 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상당 부분은 이미 들어서 있는 상태고, 예행 연습 혹은 시장의 분위기 혹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봤지. 마음고생도 하고 투자라는 것, 주식이라는 것, 흐름이라는 것. 하나씩 하나씩 태양을 마주하고 굉장히 따사로운. 근데 눈이 너무 부셔. 아니 왜 녹음 어플은 블루투스로 안 되는 거냐 이 말이지. 지나가는 오토바이, 지나가는 차에 짖는 개 자꾸 멈췄다 틀었다 해야 되니 손이 너무 시렵네. 싫은 감정은 아니고 손이 시렵다. 그러니까 벅찬 기쁨, 잔잔한 소소한 즐거움은 작은 데서 오는 거지. 여행의 설레임, 뜻밖의 알게 된 어떤 사실, 나만이 동떨어진 과거 경주를 갔었을 당시에 느꼈던 그 시대, 그 시대에 대한 그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경주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숙소를 잡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시 보게 되더라. 그 나름의 시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구나. 아, 내가 착각했구나. 부산 해운대를 갔을 때 느꼈던 그 웅장함, 현대적인 도시의 어떤 광경이, 경주는 마치 전주 한옥마을처럼, 하지만 도시 자체가 좀 프랑스 파리와 닮지 않았을까? 역사 도시. 하지만 단적으로 다른 것이 집의 모양과 이런 것들이 전통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리단길 주변의 한옥마을이나 숙소들이 대부분 한옥으로 지어 있다는 이런 것들에서 볼 때 기대가 충분히 되는 상황이지. 잘했구나. 이번 여행을 미리 얘기하고 날짜를 비우고, 비록 혹은 많이 1박 2일을,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충분히 즐겁고, 그러니까 우려와 걱정은 지나치다. 지나친 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에이? 녹음된 거야? 아니면 녹음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호! 재밌네. 청솔 리드팜 CS 코리아. 충주시에선 닭고기 도계장이지. 닭을 잡는 도축하는 곳인데, 안타깝지. 아이고, 참. 인생사 다 그런 거지. 잘 나갈 때가 있고, 다시 재도약을 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어떤 모습, 어떤 삶, 퇴직하게 된 사람들, 이래저래 생각하게 되면, 어제 또 점심 때 밥 먹는데, 새로 온 우리 퇴직을 2년 앞둔 양반이 얘기하더만, 이 작업장 앞에 판매장에서 일했던 아주머니는 남편이 술을 마시면 그렇게나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근데 안타까움은 아들 둘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둘 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이고. 그리고 지금 작업장 식당에서 식모로 일을 하면서 혼자 있다, 혼자 지낸다. 그러니까 남편 아들 둘, 참 인생이 어떤 아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식당에서 반찬을 퍼주면서. 아이고 참. 자, 오늘도 화이팅.